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감정을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단순한 공감의 이야기가 아닌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비극적인 정치 드라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동병상련의 유래가 된 오자서와 백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교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기원전 500년경 중국 춘추전국 시대,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쪽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며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오자서였습니다. 오자서는 초나라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총명하고 용맹한 청년이었습니다. 오자서의 아버지는 초나라의 충신이었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초나라 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자서의 형까지 처형되었고 오자서 자신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 초나라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깊은 원한과 복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자서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겠다. 오자서는 복수의 기회를 찾아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결국 초나라의 적국인 오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나라의 왕위 계승자인 함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함려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고 그의 숙부인 요왕이 오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함려는 오자서의 재능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자서의 초나라에 대한 복수심은 초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이익과 일치했습니다. 함려는 오자서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초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강하다고 들었네.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을까? 오자서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초나라에 복수하는 것입니다. 왕자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함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먼저 내가 오나라의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 후에 우리는 함께 초나라를 공격할 것이오. 이렇게 오자서와 함려는 서로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왕은 쉽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고 함려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자서는 함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왕자님, 제가 전제라는 용맹한 자객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요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려는 오자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제는 성공적으로 요왕을 암살했습니다. 이로써 함려는 오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오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부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함려왕은 약속대로 초나라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오자서는 드디어 복수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망명해온 또 다른 인물인 백비를 만나게 됩니다. 백비 역시 초나라에서 불의를 당해 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초나라에서의 경험과 고통, 그리고 복수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자서는 백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병을 앓고 있어. 초나라에 대한 원한이라는 병 말이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특별한 친근감을 느꼈소. 백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하상가에도 같은 병에는 서로 불쌍히 여겨 한 가지로 걱정하고 서로 구하내라는 구절이 있지 않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운명인 것 같소. 오자서는 백비의 재능과 지혜를 높이 평가했고 그를 함려왕에게 추천했습니다. 왕이시여,
백비는 초나라의 내부 사정에 밝고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를 대부로 임명하신다면 초나라 공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려왕은 오자서의 추천을 받아들여 백비를 대부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오자서와 백비는 함께 오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어 초나라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협력 아래 오나라는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기원전 510년 초나라와의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나라의 또 다른 대부인 피리가 오자서에게 경고했습니다. 백비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성스럽지 않을 수 있어. 오자서는 피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오. 피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오자서는 피리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백비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초나라를 여러 차례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고 초나라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월나라는 오나라의 오랜 적국이었지만 당시에는 오나라보다 약한 상태였습니다. 함려왕은 월나라를 공격하여 완전히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함려왕은 월나라 왕인 구천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결국 그 상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함려왕의 아들인 부차가 새로운 오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월나라를 다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월나라 왕 구천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오자서는 부차왕에게 구천을 처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왕이시여, 구천은 반드시 처형해야 합니다. 그를 살려두면 반드시 오나라에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비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왕이시여, 구천을 처형하면 월나라 사람들의 원한을 살 뿐입니다. 차라리 그를 인질로 삼아 월나라를 통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차왕은 고민 끝에 백비의 의견을 따랐고 구천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천은 오나라에서 3년간 노예로 일하며 굴욕적인 생활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나라를 탈출하여 월나라로 돌아갔고 즉시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천은 먼저 오나라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백비에게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금과 보물,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물하며 백비를 매수했습니다. 백비는 구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오나라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백비는 부차왕에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사치와 향락을 권하며 오나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고를 고갈시켰습니다. 또한 오자서와 같은 충신들을 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자서는 백비의 변심을 눈치채고 부차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왕이시여, 백비는 월나라에 매수되었습니다. 그는 오나라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비의 영향력 아래 있던 부차왕은 오자서의 경고를 무시했고 오히려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차왕에게 참소했습니다. 왕이시여, 오자서는 왕을 비방하고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나라 출신으로 결국 자신의 고국에 충성할 것입니다. 부차왕은 백비의 말을 믿고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오자서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동병상련이라 믿었던 백비에게 배신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구나. 나는 초나라에 대한 원한 때문에 백비를 무조건 신뢰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배신했다. 오자선은 부차왕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죽은 후 제 눈을 오나라의 동문에 걸어두십시오. 저는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결했습니다. 부차왕은 오자서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의 시신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오자서가 죽은 후 백비의 배신은 계속되었고 월나라 왕 구천은 마침내 오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원전 473년 월나라는 오나라를 기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부차왕은 자결했습니다. 오나라는 이렇게 멸망했고 백비는 월나라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5월 춘추의 함련해전에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의미의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성어는 원래 오자서가 백비를 신뢰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결국 그 신뢰가 배신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오자서의 이야기는 동병상련의 감정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지만 그것이 항상 진정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자서는 자신과 같은 병, 즉 초나라에 대한 원한을 가진 백비를 무조건 신뢰했지만 결국 백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복수심과 원한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자서는 초나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오나라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백비를 만나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심이 결국 그를 맹목적인 신뢰로 이끌었고 그것이 그의 비극적인 최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병상련은 오늘날 주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위로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유래는 신뢰와 배신, 복수와 비극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공감의 가치와 함께 맹목적인 신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동병상련은 한 가지 동,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련으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비슷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핵심은 공통된 경험을 통한 공감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거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서로의 고통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더 큰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병상련의 원래 유래에는 이러한 공감과 신뢰가 가진 양면성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자서는 자신과 같은 원한을 가진 백비를 무조건 신뢰했지만 결국 백비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는 공통된 경험만으로는 진정한 신뢰관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공통된 경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시간을 통해 검증된 진실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동병상련은 또한 공감의 치유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공감은 치유와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의 존재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남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내 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같은 병을 앓은 사람만이 내 두려움과 불안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과의 대화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치료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다양한 자조 모임과 지지 그룹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 암,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자조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한 육아 모임의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어요. 그들은 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들이 시도해본 해결책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었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고통에 대해 쉽게 판단하거나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상담 심리학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듣게 되었을 때 먼저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때로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라는 말보다 그런 경험이 어땠는지 더 이야기해 줄래? 라는 질문이 더 큰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병상련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공감과 유대감, 그리고 동시에 맹목적 신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때로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동병상련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고 치유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자서와 백비의 이야기가 경고하듯 공통된 경험만으로는 진정한 신뢰관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되 동시에 상대방의 진실성과 인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지혜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